안녕하세요, 미연 씨. 52개국에서 40개국으로 바꾸셨다. 대단하십니다. 사실, 9월에 이제, 9월이 아니지? 제일 처음에는 좀 더 일찍 출발하시려 하셨었는데, 9월이나 10월쯤으로 연기를 하셨다가, 다시 한번 연기를 하신 거죠. 다시 한번 1월인가 연기를 하셨는데, 제일 처음 10월에 분명히 가시기로 하셨던 그 계획을 이제 취소를 하셨을 때는 사실 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조금 바람이 빠지셨구나. 잔뜩 가야 되겠다. 이렇게 좀 여행을 좀 거창하게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심이라든지 포부가 좀 꺾였다. 열정이 꺾였다고 할 수도 있고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조금은. 그러고 여기 남자친구 때문에 이렇게 연기를 하게 됐다.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그러려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다만 연기했을 뿐이다. 네, 2월에 진짜로 떠나신다라고 하니 아이고 제 생각이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일단 이 녹음해서 이걸 들려드리는 이유는 일단 서로 재밌자고 하는 거고, 네, 좀 인생은 좀 재밌게 살아야죠. 그게 이제 우선이고, 이제 두 번째는 여행을 가신다라고 하길래 제가 여행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나의 정보로서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아마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책에서 얻을 수 있고,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고, 주위의 친구들한테서부터 얻을 수 있고,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이제 정보로서 좀 어드바이스를 드리겠다. 이런 겁니다. 네. 제일 처음에는 이제, 조금 섹션을 나눠서, 이렇게, 오늘은, 이런 주제, 다음은 저런 주제, 이런 식으로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 정도 이렇게 정보를 메꿀 지식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재미도 없어질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두서없이 얘기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한 편, 그러니까 이 한 회가 한 5분에서 10분 사이 그렇게 할까 하고요. 오늘은 일단 세계 일주를 하신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셔서 이제 큰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어디를 우선 가야 하며 가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를 할애를 해야 하며 그런 거겠죠. 이제 물론 그런 계획들이 이제 가서 여행을 계속 하다 보면 바뀔 거예요. 분명 바뀔 거고 또 이제 여행 초반에 좀 이렇게 좀 어수룩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중반 후반 가면서 이제 좀 늘겠죠. 테크닉이 이렇게 계획 잡고 이렇게 교통편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영어로 아마 대화를 해야 될 거겠죠.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어가 세계 공통어니까 이제 초반에는 이제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되다가 이제 중후반 되면은 아마 영어가 는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테크닉이 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초반, 중반, 후반 가면서 이제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좋아지실 겁니다. 어쨌든 가서 이제 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가기 전에 이제 또 계획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겠지만 이제 크게 이제 잡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어디를 먼저를 가야 할 것인가,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인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를 제가 해드리자면은, 유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럽은 제가 사실은 못 가봤어요. 못 가봤고, 정식으로도 못 가봤고, 터키를 여행을 했을 때 돌아오는 비행기 편이 네덜란드를 거쳐서 오는 거거든요. 네덜란드 왜 네덜란드까지 가는지 모르겠네. 네덜란드를 가서 이제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제 좀 시간이 좀 있어서 8시간 정도 이렇게 비행기를 갈아타는 시간이 있었고, 또 이렇게 비자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입국을 하는데. 그래서 뭐 들어가서 저 구경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유럽에 대한 지식은 없어요. 지식은 없지만 조금 이렇게 일반적인 지식, 뭐 지리적인 것이라든지 역사적인 것이라든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배낭여행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을 해서 제가 조금 어드바이스를 드리자면은, 유럽 여행의 특징은 뭐냐, 예를 들어서 배낭여행이라든지 여행을 많이 못 해봤다, 과거에 첫 여행이다. 그런데도 좀 배낭여행 비슷하게 좀 크게 좀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유럽은 아마 첫 행성지로 맞을 겁니다. 그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유럽을 갔다 왔다, 그러고 이제 여행을 마치고 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 대륙을 섭렵을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왜냐하면 유럽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대륙으로서 이렇게 그 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뭐 아프리카, 유럽, 뭐 이렇게 아시아, 뭐 미국, 오세아니아 이렇게 하길래 이제 유럽이 큰 대륙으로 취급을 받고 있지만은, 사실은 유럽을 배낭여행을 가서 몇십 개국을 돌아다니고 그런 섭렵하고 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사실은 좀 틀린다라고 하는 것. 그 유럽이 크기가 그 러시아 그쪽 파트를 빼면은 굉장히 작아요. 고작 중국의 한 4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을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돌아다닌 거죠. 그냥 중국의 한 3분의 1 정도의 지역을 돌아다니는 것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 그러니까 한 대륙을 섭렵을 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유럽은 좁아서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방 섭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일단 유럽이 초보자에게 일단 좋은 점이고, 두 번째가 좁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많다라고 하는, 문화가 많다라기보다는 이제 다양한 문화가 있다. 우선은 다양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언어로서 알 수 있는 거죠. 저렇게 작은 어떤 그 지역에 언어들이 다 틀려요. 중국은 다 같잖아요. 그 중국말을 쓰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좁은 지역의 지역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조금 건너면은 이제 독일어에서 네덜란드어로 바뀌고, 네덜란드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은 벨지움, 프렌치, 프랑스어로 바뀌고요. 그 나라도 또 바뀌죠. 벨지움으로. 또 내려가면은 프랑스어로 바뀌고, 바로 또 내려가면 스페인어로 바뀌고, 또 옆으로 가면은 포르투갈어로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가 확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음식도 바뀌고, 뭐 이렇게 역사 이런 거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어떤 그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밀집이 돼서 많은 구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지역을 돌아다니는 것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간다라고 해서, 그래서 미국의 어떤 뉴욕주 이렇게 하면은 그 한국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유럽 내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하나하나가. 그러면 뉴욕주라고 하면은 유럽 몇 개국 포함한 것 정도가 되는데, 과연 뉴욕주 하나를 돌아다니면서 대체 어떤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냐 이거죠. 딱 그게 그거잖아요. 똑같고 뭐 영어 쓰고 뭐 미국이고.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도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많은 걸 볼 수 있고, 그런 어떤 문화가 집적이 되어 있고 많은 다양한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이고요.
그 다음이 유럽이 이제는 한 국가처럼 돼서 통화도 이제 영국이라든지 몇 개국을 빼고는 지금 유로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국경을 넘는데 문제가 없고요. 같은 각 비자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그 철도라든지 교통이 이제 한 국가처럼 EU, 그러니까 유럽 연합, 이게 한 국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국가 넘어가는데 절차가 굉장히 간편하다. 그 유럽이 교통이 잘 발달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패스 하나를 사면은 계속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 없이 그 철도를 이용을 하면서 국경을 넘나들고 이런 것이 굉장히 자유롭고 편리하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좋은 점이고, 그 다음이 나머지 두 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이 숙박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이제 유럽에 사는 이제 젊은 학생이나 이런 대학생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북쪽은 춥단 말이에요. 독일이라든지 덴마크라든지 스웨덴 이런 쪽은 춥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간편하게 이제 여행을 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남부 쪽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그리스 쪽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 국가를 넘나드는 이동이 굉장히 빈번하고 유럽 사람들의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유소스텔이든지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숙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문제가 거의 없고, 그다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하나가 이제 치안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생각만큼 치안이 나쁘지가 않아요. 다른 나라라고 해서 가난하고 조금 못 사는 나라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치안이 그리 나쁘지는 않은데,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도 유럽이 생활 수준이 높고 그러기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그 치안 상태가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연 씨가 이번에 친구랑 같이 가는지 혼자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뭐 배낭 여행 비슷하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안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럽은 어떤 그 어드밴티지가 있다. 쉽게 초보자가 돌아다닐 수 있기에 어드밴티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딱 하나 이제 좀 부정적인 면이 있다면은 다른 어떤 아시아나 남미 국가에 비하면은 물가가 비싸다는 것, 그거는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런 면입니다. 네, 그러면 이건 1편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은 이제 다른 주제로서 이제 음성 어떤 편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을 기대하세요.